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역사의 설모. 지연이 최태성.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누군가와 처음 만나서 이야기거리가 없을 때 역사를 화제에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보통은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상대와 나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한다. 그래서 출신 학교를 묻고 지역을 묻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역사적 사실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인다. 역사는 꽤 유용한 소통 도구이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서 상대와 나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면 역사에서 답을 찾는 방법이 가장 좋다. 분명 같은 경험이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작가의 책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 그것이 이 책의 제목인 역사의 설모가 아닐까. 역사는 미래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도 배우고 안 좋은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이 책에 나오는 삼국통일의 주역이 신라가 된 것과 잉카 문명이 망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교훈적이다. 그냥 수박 겉핥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조목조목 선거를 보고 많이 배웠다. 마음가짐, 혁신이란 무엇인가 항상 깊이 생각하고 근신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고, 더불어 사람과의 소중한 인연도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저자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했다. 역사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역사를 공부했음에도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감을 받지 못했다면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한 가지 때문에 필이 꽂혔다. 지금은 남북 통일이 화두다. 어찌되었든 두 개의 나라가 하나로 통일을 해야 세계로 나아갈 것이 아닌가. 두 개로 나뉜 국가보다 하나로 통일된 국가가 더 강력한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러한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 하나의 나라를 구축했다는 것은 큰 성과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다. 요즘 통일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각자 도생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후손들에게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분단은 비극이고 모든 것의 제약이다. 하나로 통일을 해서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책 내용 중에 약소국인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되기까지가 있다. 아이러니다. 삼국시대 그 당시만 봐도 그렇다. 고구려는 드넓은 영토와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였고 백제는 일찍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에 위치한 덕분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융성한 나라였다.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두 나라에 비하면 신라는 영토도 작고
발전도 늦었다. 하지만 삼국을 통일한 것은 신라이다. 가장 힘이 약했던 나라가 어떻게 최후의 승자가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당나라의 힘을 빌렸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이 반전을 설명할 수가 없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차례로 전성기를 누렸다. 4세기 백제 근초고 왕, 5세기 고구려 강개토 대왕, 6세기 신라 진흥왕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돌아가며 강세를 떨쳤던 신라 삼국은 7세기의 마지막으로 자웅을 겨룬다. 특히 642년은 아주 대단한 한 해다. 역사의 길이 남을 한 해다. 우선 641년에 왕위에 오른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642년에 벌어진 대야성 전투에서 신라를 무릎 꿇었다. 대야성이 어디냐 하면 백제와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다. 당시 백제의 수도는 부여였고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는데 대야성은 그 중간 관문이다. 지금의 합천이다. 대야성을 빼앗긴 신라는 치명타를 입은 거나 다름없었다. 그냥 내달리면 경주에 도착한다. 신라는 엄청난 위기였다. 백제는 기세를 몰아 40여 개의 신라성을 추가로 함락했다. 안으로는 가뭄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연이어 일어났다. 한마디로 나라가 위태로운 시기였다. 고민하던 신라는 200여 년 전에 자신을 도와준 적이 있는 고구려의 도움을 청한다. 400여 년의 왜가 신라에 쳐들어와 경주가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도와달라는 신라의 요청에 고구려 강개토 대왕은 무려 5만여 명의 군대를 보내서 왜군을 다 쓸어버리고 왜와 연합했던 가야도 초토화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고구려의 도움을 청해보자 했던 것이다.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선덕여왕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는데 바로 그 사신이 훗날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이다. 642년은 신라뿐만 아니라 삼국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해다.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사건이 벌어졌다. 사신으로 간 김춘추는 연개소문에게 상황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예전에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의 땅을 돌려주면 군사를 보내겠다고 답한다. 신라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위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선덕여왕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냥 무너지지 않았다. 해묵은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접근법을 바꿔서 이 위기를 타개했다. 말 그대로 혁신한 것이다. 우선 선덕여왕은 다음 해에 탑을 짓는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황룡사 구청 목탑을 지어 올리라고 명령을 내렸다. 선덕여왕에게는 무척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대대로 많은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토목사업을 벌이지만 그때마다 원성도 자자했다. 나라 사정도 안 좋은 마당에 탑을 지었으니 선덕여왕도 어느 정도 부담을 안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황룡사 구청 목탑은 높이가 80m나 되는 어마어마한 탑이었다. 80m면 아파트 30층에 달하는 높이다. 이 규모를 상상하며 굉장하다. 몽골 진입 때 황룡사가 불에 타지 않았다면 황룡사 구청 목탑은 현재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었을 것이다.
선덕여왕은 그 비전과 꿈의 상징으로 황영사 구청목탑을 지은 것이다. 실제로 선덕여왕은 이 탑을 완공한 뒤에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가 삼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마침내 이 꿈은 결국 이루어진다. 신라는 660년에 백제를 제압하고 668년에 고구려까지 물리친다. 가장 작고 힘없던 나라가 삼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삼국통일은 황용사 건립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완성된 구청목탑에는 청마다 신라를 괴롭힌 주변국들의 이름이 새겼다고 한다. 1층부터 차례로 일본, 당, 오월, 탐나, 백제, 말갈, 그란, 여진, 고구려 이름을 넣었다. 여기서 탐나는 제주도의 옛 이름이다. 정말 작은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까지 신라를 괴롭혔으니 당시에 신라의 입지가 얼마나 좁았는지 알 수 있다. 왜 주변 나라의 이름을 탑에 새겼을까? 한마디로 언젠가는 신라의 발날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국 경주 전역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목탑을 보고 신라인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는 비전을 신라인과 공유하는 것이다. 선덕여왕은 그 비전과 꿈의 상징으로 이 탑을 지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실제로 선덕여왕은 이 탑을 완공한 뒤에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가 삼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요. 신라는 660년에 백제를 제압하고 668년에 고구려를 물리친다. 가장 작고 힘없던 나라가 삼국의 주인공으로 뚝 서게 된다. 저자의 말처럼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황용사의 건립에 있음을 공감한다. 그래서 나도 그곳에 여러 번 가봤다. 지금은 목탑터만 남아있다. 그곳을 여러 번 가서 1000년 전 그곳을 상상했다. 지금 그곳에 황용사 구청 목탑을 복원하기 위해 먼저 연구소를 지었다. 그리고 30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삼국통일에 이어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황영사 구청목탑이 하루빨리 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적쇄신을 하였다. 선덕여왕은 비주류인 김춘추와 김유신을 등용한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타고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골품제 나라에서는 무척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 선덕여왕의 그런 행동이 이미 혁신이었다. 김춘추와 김유신 같은 사람을 등용하였기에 신라와 이웃하지 않은 나라인 당나라와 손을 잡는다는 새로운 발상도 했을 것이다. 기존의 주류였다면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나라와 손을 잡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당신은 당 태종 집권기였는데 그는 많은 업적으로 지금도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만 작은 나라인 신라를 우습게 봤다. 선덕여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자 따위가 왕을 하냐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내가 여기 있는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줄 테니 그자를 왕으로 삼으라고 할 만큼 무시했다. 신라와 손을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와 당나라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틈을 노렸다. 가장 약점을 찾아서 그쪽으로 나아갔다. 신라는 무시당하면서도 매의 눈으로 틈을 엿보다가 기회를 낚아챘다. 백제가 무너지고 다시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리고 당나라와 싸운다. 무시당하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누구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부딪힌다면 642년의 신라를 떠올려보고 그들의 생각과 결정의 흐름을 따라가 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선으로 나와 내 주위를 바라보고 새로운 첫걸음을 떼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우리가 서 내려가는 인생 드라마의 최고의 반전이 될 것이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가슴 깊이 챙겨야 할 역사가 있다. 타산지석이다.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좋은 평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내리막길을 가게 하는 요소가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잉카 제국이 멸망한 것이다. 잉카 제국의 아타우알파 황제가 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상대에 대해서는 알아볼 생각도 전혀 안 했다. 그저 나에게는 수백만의 군대가 있다. 나는 태양의 신이다. 우리는 주변 부적과 싸워 항상 이겼다. 우리는 최강이다 라는 생각에 파묻혀 있었다. 아타우알파는 관성에 따라 늘 하던 대로 사고하고 늘 하던 대로 행동했다. 그 안일함에 오랜 시간 쌓아온 문명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것은 아닐까.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순항하고 있을 때도 그렇다. 지금 정말 괜찮은가?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언가 잘못된 것은 없을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자꾸 물어봐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멈추면 그저 관성에 따라 선택하고 관성에 따라 살게 된다. 역사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그때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고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현재를 점검하지 않으면 잉카의 마지막 황제나 연개서문과 같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끝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내가 항상 가슴에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젊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역사라는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무임승차하지 말자. 우리가 앞선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은 만큼 뒤이어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빈부의 격차와 통일이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가야 할까를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어떻게 살 것인가의 핵심 하도이다. 그것을 위해서 작은 발걸음을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한 단계 발전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진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한다. 그 길에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할 것이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